안녕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제 채널을 보는 많은 대표님들 말고 사회 초년생 연령을 뚱뚱뚱뚱 내려봅시다. 우리 20대 중반 혹은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들, 요즘 재테크, 부자 되기 얘기가 너무 많은데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고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를 쓰세요. 신용카드를 잘라버려가지고 돈을 모은다는 뭐 이런 개소리들이 막 있어. 그럼 뭐 돈 모일 것 같대. 아니야, 우리는 인류잖아요. 품위를 유지를 해야 돼.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돈도 모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뭐 무자비한 소비를 뭐 무분별하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쓰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난 신용카드는 정말 싫어. 체크카드를 쓸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1순위 신용카드, 2순위 체크카드라도 쓰세요. 3순위는 뭐냐? 뭐 현금을 쓰는 게 돈을 덜 쓰게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현금을 쓰는 거를 가장 비추합니다. 현금을 쓰면 당신이 그 돈을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남겨야 돼요. 용돈 기입장 그래 하루 이틀 쓰면 막 효과도 좋고 재미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안 써집니다. 우리는 이걸 어디에다가 썼는지 하고 반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소비 패턴이 어떻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라고 말씀드린 거고, 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쥐꼬리만큼이지만 그래도 신용카드들은 뭐 혜택들이 있어. 적립금이라도 얼마 준다거나 플러스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 신뢰 신용도도 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신용카드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러면 신용카드를 그냥 쓰면 되냐? 아니에요. 제가 아까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록하는 결제 수단을 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냐면 내 모든 소비 습관이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어딘가에 신용카드 회사에 기록이 되고 있죠. 이거를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물론 요즘 이걸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어플들도 있지만 요건 직접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신용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내가 월별로 나의 지출 내역들을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신용카드 세팅이 좋냐면 저는 신용카드 결제일 세팅을 먼저 하셔야 돼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신용카드를 결제하려고 해요 라고 하면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7일에서 한 21일, 23일 요 사이쯤이 결제일에 있는데 요즘은 조금씩 땡겨져 갖고 17일에서 20일 사이 어디쯤일 거예요. 그러면 직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한 걸 그 다음 달 중순 정도 좀 넘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제 패턴을 가지시면 매달 신용카드의 명세서가 나의 월별로 쓴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훨씬 나의 패턴을 보기가 쉽습니다. 굳이 월급날에 맞춰서 누구는 25일, 누구는 말일, 누구는 5일, 누구는 10일 이렇게 세팅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세팅하시는 게 훨씬 분석하기 쉽고 편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 쓰는 돈의 패턴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취미, 뭐 운동 얼마, 뭐 이동 교통수단 얼마, 그 다음에 식음료와 뭘 분류하셔야 되냐면 술자리, 밥 사 먹는 거 얼마, 술 먹는 거 얼마. 그래서 보통 사람마다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뭐 8가지에서 많으면 10몇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하시면 돼요. 많이 쓰는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항목들의 지출이 늘어났고 줄었고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왜 보는 게 중요하냐면 나의 지출 내역을 2달, 3달치를 분석해 가면서 돈을 아껴 쓰려고 하는 목적이 맞아요. 아껴 쓰려고 하는 건데 다이어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뭐가 된다?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품위 유지와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는 선에서 절약을 하려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써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건 아까운 돈이었고 이건 안 써도 되는 돈이었고 전략적인 계산을 나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면서 나와요. 이건 남이 해줄 수가 없다. 왜냐면 쪽팔리니까. 그리고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한 3달 정도만
이걸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 달부터는 거의 자동으로 양식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착착착착 나와요. 아, FAB 식음료 얼마, 술 얼마, 밥 얼마, 교통비 얼마, 뚱뚱뚱뚱뚱뚱 나오면 내가 전월 대비 쓰는 그래프도 금방 뽑을 수 있죠. 심심할 때 집에서 엑셀 해보시는 거 좋아하신다면 또 강추합니다. 엑셀도 늘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쪽 부분을 더 아껴 써야 되겠구나, 이쪽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는 여분이 얼마 생기고 난 1년에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재테크의 가장 기본적인 내가 월별로 계속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의 아웃라인이 생기는 거죠. 무슨 통장을 6개 만들어서 풍차 돌리기를 하고 신용카드를 잘라갖고 극단적으로 아끼고 이런 건 뭐다? 다이어트로 치자고 하면 무슨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같은 개소리예요. 인간은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극단적으로 받지 않으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어야 꾸준히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지난달에 돈 많이 썼으니까 이번 달에는 매일매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지하철만 타고 다니니까 하루에 2,600원씩 한 달 쓰면 얼마야? 75,000원인가요? 78,000원쯤 되겠네. 그럼 여유있게 난 이번 달에 10만원 쓰고 200만원 저축할 거야. 이렇게 하면 못한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드를 쓰고 당신을 알고 이 소비 패턴을 분석하라는 건 너를 알고 나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요는 기록하는 결제 수단을 쓰셔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냐? 그럼 이제 내가 한 달에 나의 스트레스를 최소로 하는 선에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다 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냐면 증권사에 가세요. 여기서 증권사는 아무 데나 가셔도 됩니다. 미래에셋을 가셔도 좋고 삼성증권을 가셔도 좋고, 은행 말고 왜 제가 증권사를 추천드렸냐면 돈을 굴리는 집단의 분위기와 그들이 추천하는 게 뭔지 어릴 때부터 아셔야 돼요. 증권사 가면은 이제 아마 재작년 3년, 3, 4년 전부터 유행한 게 뭐냐면 적립식 펀드 같은 걸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 더 권해요. 어떤 자신의 투자 성향, 저는 젊으니까 좀 더 고위험군으로 속하는 게 좋다. 왜냐면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좀 꼬라보면 왜 꼬랐는지도 알게 되면서 공부의 의욕이 불끈불끈 솟는다.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직접 투자를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내공들을 갖고 있지 못하세요. 직접 투자를 하면 이게 비트코인이나 도박이 아닌데 어제 산 주식이 오늘 올랐어. 기분이 좋아. 내렸어. 슬퍼. 오르락 내리락에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초보 투자자는. 그래가지고 주식 그래프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우상향해서 이렇게 와 있더라도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건 이 와중에 탈탈 털려가지고 여기 내려갔을 때 팔았다가 올라가니까 좋아했는데 샀다가 또 내려갔다 팔았다가 이렇게 거꾸로 삽질하다가 주식에서 200만원 300만원 꼬라보고 나 이딴 거 안 해! 하고 극단적으로 선택하고 뭐 한다? 나는 적금할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적립식 펀드라든가 가벼운 펀드를 해가면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펀드 투자를 하시면 거기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막 다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3, 4개월 뒤에 이런 보고서들을 주면서 당신이 돈을 넣은 그 펀드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공유해 줍니다. 이게 당장의 투자로서 적시성은 좀 떨어지지만 초보 투자자가 돈을 이렇게 굴리는구나, 저렇게 굴리는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수익이 났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매우 큰 도움이 돼요. 일단 내 돈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와. 그래서 증권사 가서 추천하는 상품 중에 제법 고위험군 상품군 이런 것들을 한번 하시고 이야기를 막 들어보세요. 증권사 직원이 물론 당신을 영업 대상으로 생각도 하지만 그분들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어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7할은 맞는 얘기예요. 3할은 영업입니다. 듣다 보면 걸러집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가서 계좌를 만들고 나면 또 뭘 해주냐면 이분들이 매달 막 세미나 같은 걸 해. 내용도 보내주지만 가면 증권사에 나름대로 준비한 세미나여가지고 그게 주식 관련된 얘기든 부동산 관련된 얘기든 증여나 상속에 대한 얘기든 들어보면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듣고 사는구나 하면서 기웃기웃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입장료도 안 받으니까 계좌 하나 만들고 들고 가셔라. 이게 요약하자면 뭐냐면 돈놀이하는 집단은 돈을 열심히 얘기해요.
그 집단에 가서 그 열심히 얘기하는 돈놀이를 들어보시고 증권사가 하는 잡다한 세미나를 참석해 보십시오. 닥치는 대로 참석해 보십시오. 하나를 더 추천을 드리면 저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돈에는 선악은 없어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띠용 뒤통수를 맞긴 쉬워요. 부동산에 눈을 뜨세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가 A급 입지고 어느 동네가 비싸다면 도대체 왜 비싼 건가? 어느 동네가 비싼데 그 동네가 비싼 건 다 거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개소리니까 그런 소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다음 주에 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뭐 거품이 끼었을지 조금 덜 끼었을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비싸고 싸고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이유는 있어요. 거기가 왜 비싼지 당신이 아셔야 돼요. 보통 부동산 비싼 동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군과 직장이 많은 동네, 교통이 좋은 동네의 교집합. 이게 뭐 어디겠어요? 교통 제일 좋은 경부선을 끼고 있는 경부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경부라인 왼쪽에는 반포가 있고 오른쪽에 압구정이 있죠. 여기 이 동네에서 학군 좋고 교통 좋죠? 그러면 비싼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요. 애들이 좀 적어지면서 학군의 중요성이 옛날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는 게 맞지만 어쨌든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원리와 우리가 말하는 지가와 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바보 됩니다. 사회초년생의 재테크는 사실 재테크 이전에 제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회초년생은 이제 새싹이니까 재테크를 이해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내공을 키우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나의 내공을 키우는 일 중에서 제가 고민을 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 의사, 변호사 뭐 좋아. 이분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를 살려가면 되는데 의사는 내려놓고 변호사만 봐도 요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뾰족하게 작은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분야가 융합되는 거에 대한 전문 변호사가 있는데 세상이 융합되어 가고 있으므로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잖아요. 제네럴리스트는 융합의 강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고 광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광고를 하는 사람이 뭘 알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광고하는 사람이 재물을 알면 퍼포먼스가 한층 한 그레이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브랜딩 하시는 분들 브랜딩만 하시잖아요. 근데 각 산업별 경쟁력 같은 브랜딩과 제조업을 같이 이해하시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를 했으면 하나 더 붙여봐. 한 3개쯤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한 멋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돈 잘 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초년생에게 말씀드렸던 것들은 요약하자면 카드를 써라. 그리고 분석해라. 그리고 증권사에 가서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라.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라와 제너럴리스트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름이네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